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물총놀이가 유행을 하자 당국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실제 총격 상황으로 오인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전 풋볼 스타 오제이 심슨이 암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홍역 발병 사례가 급증해 연방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 검찰이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를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시니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연례 전통 행사로 자리 잡은 물총 게임이 봄학기 시즌에 맞춰 유행하기 시작하자 일리노이주 여러 경찰국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게임을 위해 학생들이 장난감용 물총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주민들이 실제 총기로 오인하거나 각종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학생이 풀숲에 숨어 있습니다. 곧이어 한 남학생이 걸어 나오자 재빠르게 물총을 쏩니다. 뒤따라 나온 학부모는 그만하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고등학교 시니어 학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시니어 어센신이라는 게임입니다. 무작위로 대상을 정해 물총이나 너프건 같은 무기로 상대를 공격해 탈락시키는 방식입니다. So it's the first day of senior assassin, and I am very determined to not lose. I am very determined not to die. Full setup all the guns in my car. 하지만 물총이 실제 총기와 매우 흡사할 뿐더러 격하게 움직이는 게임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 식당에서는 스키 마스크를 쓴 10대 무리가 총기 모양의 물총을 들고 침입하자 식사 중이던 한 손님이 위협을 느끼고 실제 총기를 꺼내려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It's my understanding that he was in the process of pulling out the weapon and it was displayed. 또 마당 덤불 속에 숨어있던 학생들을 실제 강도로 착각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You have three young men that are jumping out from a parked vehicle, hiding behind some bushes, and that kind of portrayed and looked like an assault. 특히 저녁 시간엔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Certainly we had the advantage that this was daytime. So visibility was a little better, but if you start factoring in nighttime, it certainly becomes more difficult under those conditions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There could be charges brought against anybody participating in this game. 현재 지역 경찰들은 실제 총격 상황으로 인한 신고가 증가하고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자 경고문을 내리고 학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무질서 행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한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러 동료 직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페이에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4일 32살의 테리 조셉 최 씨가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17살 미성년자 외에도 함께 일하던 2명의 동료 피해자가 더 있던 것으로 확인돼 다음 날 5일 최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최 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자신을 2번이나 냉장고에 가두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고 회사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모든 신체 접촉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5건의 3급 성적 학대 혐의와 보석금 5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5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전 풋볼 스타 오제이 심슨이 76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심슨의 유족은 전립선 암으로 투병하던 심슨이 오늘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풋볼 슈퍼스타로 명성을 떨친 심슨은 지난 1994년 전처인 니콜 브라운과 전처의 친구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이후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세기의 재판을 이어간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심슨이 범인이라는 의심이 계속됐습니다.
We,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action, find the defendant Orenthal James Simpson not guilty of the crime of murder in violation of Penal Code Section 187A, a felony upon Nicole Brown Simpson, a human being, as charged in count 1 of the information.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무죄 판결 이후 전처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해 살인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민사재판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무수한 논란을 남겼습니다. 지난 2008년 강도, 납치 등의 혐의로 체포돼 9년 동안 복역 생활을 하기도 한 심슨은 2017년 출소해 비교적 조용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홍역 발병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초부터 이번 달 3일까지 홍역 환자 수가 113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집계된 전체 건수의 2배에 육박하며 지난 3년 동안 평균치보다 17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홍역 백신을 맞지 않았으며 중동과 아프리카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영유아 홍역 백신 접종률이 93%까지 떨어졌고 최근 홍역 감염자가 급증한 원인이 낮은 예방 접종률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가 은행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의 돈에 손을 댔다가 해고된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은행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즈하라는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를 사칭해 은행 계좌에서 $1,600만 이상을 훔치고 들키지 않기 위해 오타니의 금융계좌 설정을 변경해 알림이 뜨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gainst Ippei Mizuhara, a person who until recently was employed as a translator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Shohei Ohtani. Charges Mitsuhara with bank fraud for allegedly stealing more than $16 million from Mr. Ohtani. 당국은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줬고 신뢰 관계를 이용하고 남용한 가운데 오타니가 해당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즈하라의 은행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인 가운데 LA에 위치한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올 가을부터 아이폰의 수리비가 기존보다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애플은 올 가을부터 아이폰 15 이후 기종부터 새 정품이 아닌 중고 부품으로도 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등이며 앞으로 출시되는 아이폰의 생체 인식 센서도 중고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을 수리할 때 부품 일련 번호를 제시하게 하는 등 새로운 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안해 왔습니다. 애플 측은 수리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타의 한 보육원 교사가 2살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정황이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국은 선샤인 하우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애슐리 마리 오코너를 아동학대와 가중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코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아이를 바닥으로 끌고 다니며 머리를 때리거나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뜨리고 담요로 얼굴을 덮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용의자는 채용 단계에서 범죄의 경력 등을 포함한 신원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 법안에 명시된 중국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을 매각해야 하는 시한이 1년으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마리아 캔트웰 연방상원 상무위원장은 어제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미국 내에서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연방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 시한을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기한이 연장될 경우 틱톡 금지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넘어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22대 대한민국 총선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어제 한국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하겠지만 2년 전 이미 분열된 정부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립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제22대 대한민국 총선에서 민주당은 총 175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108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또 나왔습니다. 원금의 지연 이자까지 8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또 인정된 겁니다. 어제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3,203만여 달러, 우리 돈 약 4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 중 배상 원금 기준 약 16%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5%의 연복리 지연 이자와 법률 비용 약 141억 원, 중재 비용 9억 원 등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이 8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때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양사의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한 주당 제일모직 0.35주였는데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고 그 목적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급 승계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게 메이슨의 주장입니다. 또 메이슨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합병 승인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가 약 6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선언한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손을 잡고 또 하나의 삼각 안보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기 위해 필리핀에 미국 주도의 대대적인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합의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일 정상이 전에 없이 강력한 군사 협력을 결의한 바로 다음 날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3자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요충지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Today we commit to writing that story in the future together. To building an Indo-Pacific that is free, open, prosperous.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의 첫 상대로 필리핀을 선정해 해적 케이블, 물류, 청정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 정박 중인 필리핀 선박에도 상위 방위 조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물대포를 쏘며 필리핀 측 접근을 막고 있는 중국과 군사적 충돌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미일 필리핀 삼각 안보 동맹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합동으로 해양 순찰 훈련과 초계 활동도 펼칩니다. 일회성 만남이 되지 않도록 한미일 안보 협력처럼 3국 간 안보 동맹을 체계화,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在台湾、涉海等问题上对中方抹黑攻击、粗暴干涉中国内政，严重违背国际关系基本准则。 이제 일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동하는 모든 안보 협력체 한복판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총회 공식 회의.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중요한 정보 채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공급을 은폐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안보리 권위도 실추됐다고 규탄했습니다. It was vetoed by the Russian Federation because Russia did not want the watchtower, the panel to shine light on its dark spot.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러시아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아니라 대북 제재 자체를 1년 시한을 두고 운영하자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A product of the heinous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trample underfoot DPRK's sovereignty, right to development and existence.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도로에서 제설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총선에서 참패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며 국민의힘은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하는 내부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의힘은
하지만 막판 지지율이 상승했다며 내심 140석까지도 기대했지만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는 성적표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 줄사퇴가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패배는 본인 책임이라며 정부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용산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이렇게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의정 갈등을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꼽으며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퇴는 당연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당과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부터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총선 참패가 지도부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여당은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릴지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지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윤재욱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화 정치를 복원하라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현 국회에서 처리하게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목표했던 151석을 훨씬 웃도는 175석의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국민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우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처에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화 정치의 복원이라며 이 대표와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 범야권이 190석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전국 주도권은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당의 반대와 관계없이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국회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윤석열 정권을 향한 민주당의 입법 공세는 한층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추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대표가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한 만큼 유세 과정에서 강조했던 전국민 25만 원 생활안전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예산 복원 등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어 국민 1인당 나라빚이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가 결산 보고가 총선 이후에 공개된 이유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1,127조 원,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라빚이 2,178만 원인 셈으로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70조 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입 감소에 영향이 컸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3.9% 적자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전 재정 준칙 3%를 지키는데 2년 연속 실패하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 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립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감세를 했는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양립 가능한 조세재정 정책을 만들려면은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4월 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보고서가 총선을 의식해 선거 다음 날에야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리 에펠탑에 연결된 밧줄에 매달린 여성이 거침없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불과 18분 만에 에펠탑 2층까지 도달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 장애물 경기 종목 선수인 아누크 가르니에가 밧줄로 에펠탑 100m를 올랐는데요. 이는 종전 남자 로프 클라이밍 기록인 90m와 여자 기록인 26m를 모두 뛰어넘는 신기록입니다. 아누크의 도전은 암 투병 중인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암 예방과 환자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금을 모으려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다음 달 9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계인 스모 무대에서 외국인 선수 최초로 가장 높은 등급인 요코즈나까지 올라갔던 아케보노 타로가 이달 초 향년 5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하와이 출신인 아케보노는 학창시절 농구 선수로 뛰다가 스모 선수로 입문해 본격적으로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1993년에 외국인 선수 최초로 요코즈나에 등극하여 스모의 인기몰이에 앞장섰습니다. 은퇴 후엔 입식 격투기 선수로 데뷔했는데요. 특히 한국 씨름 천하장사 출신인 최홍만 선수와 3차례 대결하면서 양국에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잇는 달이었던 아케보노의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추모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 주요 에너지 시설들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키우 외곽의 대형 화력발전소가 파괴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40발 이상의 미사일과 40대 이상의 드론으로 공격했고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하르키우에서 20만 명의 주민이 정전 위기에 처했다며 서방에 추가 방공망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너지 시설 공격은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범행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 홀딩스의 쯔엉미란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란 회장은 10여 년간 사이공 상업은행에서 304조 동, 우리 돈 16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란 회장의 천문학적인 범행 규모가 밝혀지면서 베트남 정부가 대대적인 부패 척결 운동으로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고위 관리 등 수백 명이 체포 기소되거나 물러났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시내버스에서 한 어르신이 심정지가 오면서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모습이 공개되면서 누리꾼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버스기사가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동안 다른 승객들은 쓰러진 어르신의 팔다리를 열심히 주무릅니다. 지난 4일 부산 200번 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맥없이 고꾸라지는 80대 어르신을 발견했는데요. 버스기사는 곧 다른 승객들과 심정지가 온 어르신을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을 발견한 여성 승객은 119에 신고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황을 전달하며 구급대원의 지시를 알렸고요. 8부간 CPR을 하고 있던 기사가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자 이번엔 10대 남학생이 이어받아 CPR을 진행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어르신은 간신히 숨을 내뱉었고 곧바로 현장에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면서 어르신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4년간 버스를 운행하며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버스기사는 위급 상황이 생긴 건 처음인데 겁이 났지만 CPR을 교육받은 게 도움이 됐다. 어르신의 상태를 알아챈 여성 승객과 CPR을 해준 고등학생, 다른 시민 모두 큰일 하셨다며 어르신의 회복을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봄날보다 더 따스한 소식이라면서 기사와 승객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육사와 교감을 하기 위한 또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나올 건데 크게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지난 3일 중국으로 간 푸바오가 계속 구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판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가 영상을 통해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구르는 모습은 한국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며 기분이 좋고 나쁠 때, 요구사항이 있을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제 중국 자이언트 판다보호 연구소는 격리 생활 중인 푸바오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푸바오가 워터우와 당근, 댄잎 등 골고루 맛있게 먹고 있고요. 새로운 사육사가 내민 손도 잡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푸바오를 향한 팬들의 애정은 미국에서도 확인됐는데요. 사흘 전 뉴욕 타임스퀘어의 푸바오 광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암산 기록을 세운 인도 소년이 화제인데요. 5자리 숫자 50개의 덧셈을 무려 25초 만에 암산으로 해냈습니다. 대형 화면에 5자리 숫자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계산은커녕 숫자를 기억하거나 제대로 읽기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인도 마하라슈트라 출신의 13살 소년이 이탈리안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25.19초 만에 5자리 숫자 50개 덧셈 문제를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덧셈 하나 하는데 1초도 안 걸린 셈인데요. 6살 때부터 암산했다는 이 소년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면서 각종 대회를 섭렵했고요. 이후 세계 챔피언 자리에까지 올라섰는데요. 어린 나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암산을 확대하는 단체의 이사 자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주판 좀 튕길 줄 아네요 라며 혀를 내둘렀고요. 희한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남녀 한 쌍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누워 있습니다. 이들은 4시간 비행 내내 저렇게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탔던 한 남성이 비행기에서 본 이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SNS에 이 커플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비행 정보와 커플의 국적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게시물이 2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해외 누리꾼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기가 제 집 안방도 아니고 승무원의 제지는 없었나요? 음식 먹는 테이블에 저 맨발 좀 치워달라, 도덕성이 결여됐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최근 SNS에선 기내에서 한 승객이 맨발로 앞자리 영역을 침범하는 등 민폐 승객을 고발하는 영상이 줄지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